아들러는 최초로 개인 심리학을 창시한 의사로서 자신이 어렸을 때 병약하여 겪었던 어려움, 불공정, 그리고 병으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경험을 토대로 의사가 되기로 하였다. 수학을 못해 자퇴를 권유받기까지 했지만 그는 가족으로부터, 특히 아버지로부터 용기와 격려를 받고 그에 힘입어 가장 우수한 학생이 되었고, 결국에 다른 이를 도와주는 정신과 의사, 심리치료사까지 되기에 이른다. 아들러의 인생을 들여다보게 하는 그의 명언들은 그가 어려움을 이겨내게 한 원동력과 정신태도를 우리에게 일깨워준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기를 바란다. 이번 화는 자신을 이해하는 방법 6가지를 준비해보았다. 1. 인간의 고민은 전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고민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 말은 인간은 다른 살아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다. 무쪼록 생명이 없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쓸모 없어지게 되면 그걸 버리면 그만이지만, 살아있는 것들은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고 쉽게 버릴 수도 없다. 특히 각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본능이다. 그런데 함정은 우리가 매일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다른 이들과 교류를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 와중에 특히 다른 이들이 우리가 말하는 것에 반대되는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고 우리가 원치 않는 교류를 하게 하면 이것은 고통이 돼버린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이의 생각을 읽을 줄 모르며 알려고 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는다. 상대의 말과 행동이 어떤 의미인지 곡해하고 제멋대로 결론을 내리며 다른 이들에게 전달한다. 이로써 고통이 심해진다. 내가 어떤 뜻을 마음에 품고 있었는지 설명하려 시도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이런 심리적인 문제들이 우리를 불안과 정서적 고통으로 오가매고, 이런 일들이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 동료 사이에 생기면 생길수록 그 고통은 극에 달한다. 누구도 원치 않지만 모두는 생각과 행동이 다른 이들과 비교되는 환경 때문에 열등감이나 부적절감도 느끼고 자신이 부족하다 생각하여 각자의 존재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게 된다.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를 해결해야만 이 근본적인 고민은 해결된다. 걱정을 줄이고 더 행복하고 만족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인간관계를 바로 하는 것이다. 2. 일반적인 인생의 의미는 없다. 인생의 의미는 자기 자신이 부여하는 것이다. 당신은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인생은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른 인생과 각자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이는 그 역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따라서 인생의 의미를 일찍 찾기도 하고, 환경의 도움을 받지 못해 그것을 오래도록 찾지 못하는 이도 있다. 하지만 인생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다. 다른 이가 가진 인생의 의미가 반드시 내 의미가 되지도 않고, 내가 다른 이에게 내 깨달음을 설명한다 해도 그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것을 쉽게 이해하는 것도 아니다. 각 개인은 자신의 독특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각자 살아가는 이유를 찾아야만 한다. 그 인생에서 목표를 만들어보고 가치를 찾아보고 그것을 추구해야만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어떤 이들은 남의 인생에서 그 의미를 찾으려 하지만 자신이 그 인식을 가지게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선택한 것들 안에서 자신이 한 행동으로 인해 깨달음을 얻어야만 그것이 온전히 자기의 것이 된다. 어떤 이가 돈이 목표라고 해서 그 길을 가봤다가 가족과 건강을 다 잃고 진정한 가치가 돈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야지만 온전한 의미를 알게 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어떤 의미는 처음에는 무엇보다 옳다고 생각되었다가도 나중에 바뀌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삶의 의미는 미리 결정될 수 없는 것이다. 각자가 목표한 바대로 선택을 하며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며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지 정하고 그 길을 감으로 스스로 찾아가는 것이다. 3. 건전한 열등감이란 타인과 비교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상적인 나와 비교해서 생기는 것이다.
우리는 매일 남과 나를 비교하며 살아간다. 그리고 내가 원치 않아도 비교되는 사회 안에 종속되어 있다. 누군가는 언제나 나보다 더 능력 있게 비춰지고, 나도 분명히 다른 이보다 부족한 것을 느껴야만 할 때도 생긴다. 이런 것들은 우리 안에서 열등감으로 작용한다. 이런 열등감에 쌓이게 되면 우리는 남을 짓밟고 열등감을 해소하려 하거나, 처음에는 노력도 해보다가 어떤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이들 앞에서 좌절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스스로 못할 것이라는 상자에 갇혀 더 이상 노력하려는 의지조차 잃어버리기도 한다.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 열등감에는 건전치 못한 열등감과 건전한 열등감 두 가지가 있다. 당연히 건전치 못한 열등감은 남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다. 그것은 건강하지 못한 열등감이다. 그런데 내 자신과 비교하면서 가지는 열등감은 좋은 것이다. 이것은 자신의 부족한 면을 깨닫고 자신의 현재 모습보다 조금 더 성장하려는 마음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는 목표와 비전을 가진다. 남이 아닌 자신의 잠재력을 보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곳에 시간을 투자하게 하며, 자신만이 가진 고유의 재능을 키우기 위해 기준을 자신 스스로 세우게 한다. 오늘의 내가 어제의 나보다 낫게 되기 위해서 한 걸음씩만 나아가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쉽게 낙담하거나 자존감이 깎이지 않게 된다. 내 자신의 모습이 나아지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이런 마음가짐은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동기를 주게 되며, 본인이 가야 할 정확한 길을 알게 되어 흔들리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긍정적인 자아감을 준다. 이런 힘은 삶의 원동력이 된다. 4. 세상에 정상적인 사람이 있다면 그건 당신이 잘 모르는 사람일 뿐이다. 정상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것을 정상적이라고 쉽게 규정짓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왜냐하면 모두는 다 다른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다. 정상적이라는 기준은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물론 사회적으로 이미 약속된 행동 양식이나 보편적인 기준은 존재하지만, 개인의 상황에서는 그의 고유한 경험, 상황, 그리고 성격의 맥락이 그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 참고되어야만 한다. 그래서 다른 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이해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상이다. 그 사람의 내면 세계, 그 사람의 역사를 우리는 다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실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가 어떤 숨겨진 생각을 하는지조차 우리는 다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제한적 시야로 누군가를 보게 되었을 때, 그 상황을 바탕으로 누군가를 비정상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매우 오산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정말 비정상인 것이 존재하기는 한다. 누군가를 해하려 한다면 말이다. 그러나 누군가를 해하려 하는 범주를 벗어난 평범한 상황에서는 보통 초면에 누군가가 자신의 행동을 정제해서 자신의 단편적인 면만 보여주게 되면 잠시 그들은 정상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 하지만 나중에 그를 더 잘 알게 되면 그들은 살아온 방식이 묻어난 성격이나 행동을 가감없이 보여주게 되고, 그는 결국에 우리의 기대를 벗어나게 돼버린다. 이것은 실은 우리가 선입견으로 사람을 보았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사람은 오래 사귀어 봐야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고, 사람은 그 사람의 나름의 역사를 가지고 정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동도 우리는 수용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개인차를 서로 소중히 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해준다. 5. 과거의 트라우마적 사건에 현재의 내 인생을 맡길 수는 없다. 우리는 모두 인생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고통을 겪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어려움 속에 갇혀서 어둠의 동굴을 평생의 거처로 삼고, 어떤 이는 안간힘을 써서 다른 방향으로 길을 가본다. 이 어려움이 이겨내기 쉽다는 것은 아니다. 쓰라린 과거의 경험, 충격적인 경험은 현재에 영향을 미칠 만큼 강력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평생 불안, 강박,
우울 등 부정적인 감정으로 이어져 우리의 현 인생을 망쳐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이 가진 내면의 힘을 알아챌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의 내면에는 나를 끌고 갈 수 있는 강력한 다른 힘이 존재한다. 마음속의 두려움이 힘든 감정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그 두려움은 그 상황을 벗어나게 하는 강력한 이기는 힘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경험에 의해 자신을 굴복시키지 말고 자신에게 말해보라. 나의 삶은 내가 만들어 나갈 수 있다. 나는 내가 정의한다. 나는 최대의 삶을 살 수 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내가 선택한다. 나는 긍정을 선택한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 우리의 뇌는 다른 행동을 해야 한다고 인지하고 그 생각은 우리에게 다른 감정, 희망, 기대, 성취감 같은 긍정적인 회로를 만든다. 이렇게 우리의 태도와 인식은 우리를 다른 사람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 6. 자신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 결국에 남은 나를 바꿔줄 수 없다. 나 자신만이 나를 바꿀 수 있다. 사람은 인생에서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고 그 힘은 자신 속에 있다. 그것을 찾게 되면 행복과 성공을 찾아내는 법도 같이 알게 된다. 변화는 두려울 수 있다. 그러나 첫 번째 한 걸음은 큰 용기가 필요해도 그 다음부터는 다른 발이 필요한 힘을 보태줄 것이다. 먼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무엇을 잘하고 못하는지, 또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 과정은 우리가 어떤 부분에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알려주며 변화가 외부가 아닌 자신의 내면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줄 것이다.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내면에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줄 것이다. 자신의 성장을 관찰하고 변화하며 스스로 지혜를 얻어가는 과정에서 얻는 기쁨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으며 그 기쁨은 가끔 발을 헛디게 되더라도 우리가 계속 지혜로운 사람으로 변화하는 과정의 가치를 알게 해주어 그 길을 계속 즐거움으로 가게 할 것이다. 이 얼마나 엄청난 지혜인가. 꼭 자신의 여정을 이루어 나가기를 바란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